러시아의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속 그림자 스톰 섀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크므스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우크라이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테크므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이에 푸틴이 화나서 핵으로 위협했지만 그러건 말건 영국도 스톰 섀도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목표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현대전을 대표하는 순항미사일은 2차 대전 말에 등장한 V1이 처음이지만 당시에 차고 넘치는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약해서 2차 대전 이후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으면서 전략무기 수준의 위력인데 전략무기로 분류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이 주목받게 됐죠. 미국은 외계인을 고문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3년부터 토마호크를 실전 배치했고 걸프전에서 당시 세계 4위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면 미국과 함께 참전한 영국은 이라크 공군기지를 저공비행 전술로 공격하다가 다국적군에서 가장 많은 공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걸프전에서 체면을 구긴 영국은 저공비행 전술을 갖다 버리고 스탠드오프 전술로 갈아타는데요. 이는 먼 거리에서 정밀유도 무기를 쏴서 적 방공망을 피해 안전하게 적을 박살내는 전술입니다. 이에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들였지만 영국은 더 치명적인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재래식 무장 스탠드오프 미사일, 줄여서 카솜 사업을 벌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업 마트라와 영국의 기업 BA가 함께 만든 아파치 순항미사일은 이 사업에 딱 맞았는데요. 아파치에는 콘크리트조차 뚫어버리는 자탄 10개가 들어있어서 그 넓은 활주로를 초토화할 수 있었죠. 거기에 아파치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 탐지하기 어렵고 낮고 빠르게 날아서 격추하기도 어려운 바로 영국이 원하는 만큼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마트라와 BAE는 이런 아파치 순항미사일의 탄두를 관통탄두로 교체한 C형에 스톰 섀도란 이름을 붙여 카솜 사업에 제안했는데요.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영국은 여기에 영국 기업을 참가시켜서 유럽 방산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죠. 그래서 1996년 7월 영국은 카솜 사업에서 마트라와 BAE를 선택했고 마트라는 BAE와 함께 마트라 BAE 다이내믹스 줄여서 MBD를 설립했습니다. MBD 설립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스톰 섀도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고 1998년부터 정식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후 2001년에 스톰 섀도를 처음 실사격했으며 2003년부터 실전 배치됐죠.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스톰 섀도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톰 섀도는 전장 5.1m에 전폭 0.6m, 전고 0.4m이며 중량 1300kg에 탄두 중량은 450kg이고 유도 방식은 GPS 지원 관성항법이며 최대 속도 마하 0.8에서 0.95의 사거리는 250에서 550km입니다. 스톰 섀도는 다양한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인데요. 스톰 섀도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돼서 그냥 전투기가 던져놓고 가면 프로그래밍 한 대로 날아가서 목표를 파괴하죠. 유도 방식은 GPS 기반이지만 GPS는 쉽게 교란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항법 시스템인 터콤을 도입했습니다. 터콤은 GPS가 교란돼도 순항미사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뛰어난 항법 시스템이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스톰 섀도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아서 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죠. 스톰 섀도의 첫 실전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영국 공군의 파나비아 토네이도에서 스톰 섀도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스톰 섀도를 시험 삼아 써본 거에 불과했고 2011년 리비아 내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스톰 섀도로 리비아 공군기지와 벙커를 타격했고 그 명중률은 무려 97%에 달했는데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활개치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스톰 섀도를 12발 발사했죠. 2016년 6월 26일 영국은 스톰 섀도 4발로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가 자랑하는 벙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줬습니다. 2018년 4월에는 미국이 토마호크 9발, 영국이 스톰 섀도 8발, 프랑스가 각종 순항미사일 5발을 발사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시리아로부터 스톰 섀도 파편을 얻어와서
모스크바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는데요. 이때부터 러시아도 스톰 섀도우에 주목했죠. 2021년 3월 11일 영국은 이라크 북부에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이 있는 걸로 알려진 동굴에 스톰 섀도우를 발사했습니다. 숱한 실전을 거치며 뛰어난 순항미사일로 인정받은 스톰 섀도우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운명이 격변하는데요. 2023년 5월 11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에 쏘는 건 제한됐죠. 이어서 프랑스도 자국판 스톰 섀도우인 스칼프 이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같은 이유로 러시아 본토에 쏘는 건 제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전투기가 없어서 수호이 24 전폭기에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이지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자 무인기와 ADM-160 말드 미사일을 미끼로 쓰면서 미그 29와 수호이 27 전투기로 수호이 24를 엄호했는데요. 덕분에 2023년 5월 13일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우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러시아군을 박살낼 수 있었죠. 심지어 6월 12일 자포리자주에서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엘리트인 세르게이 고랴체프 소장이 스톰 섀도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어진 6월 22일에는 크림반도와 헤르손주를 잇는 교량이 스톰 섀도우에 맞아 무너져 내렸고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보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스톰 섀도우는 7월 초 자포리자주에서 격추당했고 러시아군이 추락한 스톰 섀도우를 주워가 대응책을 연구하는 데 썼는데요. 그 사이 2023년 9월 13일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우 또는 스칼프 이지를 발사해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과 상륙함에 큰 피해를 줬죠. 9월 22일에는 스톰 섀도우 또는 스칼프 이지를 적어도 3발 이상 발사해서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본부를 공습했고 고위정교 여럿을 포함한 34명이 죽고 105명이 다쳤습니다. 11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로 케르치 잘리프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초계함을 격침했고 12월 26일에는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상륙함을 격침했으며 유폭으로 훈련함까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니라 주워갔던 스톰 섀도우를 연구해 GPS 교란으로 스톰 섀도우의 효과를 떨어뜨렸는데요. 이에 프랑스는 2024년 5월 28일 스칼프 이지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풀어줬고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도 안전하지 않게 됐죠. 영국도 7월에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푸틴은 치솟은 혈압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2024년 9월 25일 푸틴은 프랑스와 영국의 조치에 핵 들고 칼춤 한번 춰? 라며 서방을 압박했고 미국은 이놈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대선도 끝났겠다 11월 17일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마음껏 때릴 수 있도록 풀어줬고 허용 이틀 만에 에이테크스 6발이 러시아 본토에 떨어졌는데요. 11월 20일에는 스톰 섀도우까지 러시아 본토에 떨어졌고 발레리 솔로추크 중장과 북한군이 사망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러시아는 핵탄두를 여러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미국에 자동으로 통보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새해 인사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와 영국에서 만들어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라는 대국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암살자 같은 무기로 거듭났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무기를 많이 갖춰서 감히 북한이 나대지 못하게 힘으로 찍어 눌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톰 섀도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